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눈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할 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입니다. 쌍도 사실은 되게 매력적인 눈인데요. 보통 우리가 쌍수를 하는 목적 자체가 눈을 좀 더 시원하고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원하신다 그러면 쌍꺼풀을 속쌍꺼풀을 만들어서 이제 거의 붓쌍 느낌처럼 수술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여자분들한테는 쌍꺼풀이 있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느낄 때 눈코기를 볼 때 쌍꺼풀이 없는 눈과 쌍꺼풀이 있는 눈을 비교를 해보면 쌍꺼풀이 있는 눈을 훨씬 더 크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 크기를 인식을 할 때 쌍꺼풀 크기까지 눈의 크기로 보기 때문에 쌍꺼풀이 있는 눈이 훨씬 더 눈 크기가 매력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상담을 받고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언제 상담을 하고 언제 수술을 할 거다 라고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 2, 3주 전에 상담을 오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담해놓고 너무 길어지면 실제로 눈이 처질 수도 있고 눈에 다래끼가 나거나 하면서 눈의 모양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전에 상담을 하시고 수술 날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보는 친구들은 이제 상담을 많이 오게 되는데요. 수능이 끝나자마자 와서 상담을 해서 빨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이제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나서 상담을 하고 날짜를 정하고 여유 있을 때 수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담받고 놀라는 건가요? 아니면 놀고 상담을 받으라는 건가요? 상담받고 노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네. 이제 연예인 누구처럼 해주세요. 이제 수술은 가능하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보통 들고 오는 사진을 보면 풀 메이크업을 하고서 쌍꺼풀을 크게 만든 이제 그런 사진을 들고 오시는데, 평상시에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되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풀 메이크업 기준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연예인과 똑같이 수술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본인 눈에 잘 맞는 쌍꺼풀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은 얼굴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눈도 하고 코도 하고 턱도 하고 이렇게 전체를 수술하는 게 사실은 맞기는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수술을 먼저 하고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추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담실장의 얘기만 듣지 말고 꼭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라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없다 그러면 하나만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담을 할 때 무조건 상담실장 말만 듣고 수술을 결정하지 마시고요. 꼭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한 후에 수술을 어떤 걸 할지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이제 본인에게 잘 맞는 수술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요즘같이 광고가 많이 나올 때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선생님들이 코성형 전문, 눈성형 전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성형외과 전문의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성형외과 전문의는 눈성형 전문, 코성형 전문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은 주로 본인이 하는 수술이 있지만 어느 분야가 자기 전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꼭 성형외과 전문의를 확인하시고 상담하고 수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는 병원은 땡땡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꼭 성형외과 전문의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마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걸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성형외과 전문의를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는 메모를 하고 싶어요. 저는 부분 절개를 하고 싶어요. 저는 완전 절개가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환자분의 눈 상태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해부학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수술 방법은 성형외과 전문의랑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도 메모를 하고 부분 절개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쌍꺼풀이 풀리거나 아니면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형외과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수술 방법이 아니라 성형외과 전문의가 추천해 주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매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수술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매몰을 했을 때 풀리는 친구들도 꽤 많고 제대로 안 잡혀서 눈의 모양을 확 바뀔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절개를 추천드리는 편이긴 하고 절개를 하게 되면 제가 눈 모양을 좀 더 시원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개를 추천드리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회복 기간이 다소 긴 편이긴 한데 그래도 2주 정도 지났을 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술한 내용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절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좀 더 길기는 하지만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눈의 모양과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개를 좀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성형수술 설명드리면 성형수술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수술 그리고 본인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는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이제 어떤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수술한 후에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예쁜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